뭔가 순둥순둥 사람 참 좋을 것 같지만 딱 봐도 똥힘 개질일 것 같은 무시무시한 인자강. 하지만 그러기엔 또 너무 사랑이 넘쳐 주먹 말고 다른 걸 방어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폼도 이상하고 1라운드에 혼자 풀바라다 체력이 다 빨려 벌써 입이 벌어지지만 베런틸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저 스트렝스, 그리고 휘트커를 잽으로 툭 건드려 쓰러뜨린 엄청난 힘을 보유하고 있는 황소인간 두플레시스. 오늘은 이 뭔가 미스테리한 두플레시스의 피지컬 훈련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눈빛이 이거.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플레시스의 모든 피지컬 훈련은 무겁습니다. 이 무거움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는데 특히 스트렝스와 파워 엔듀런스라는 요소에 집중합니다. 두플레시스의 이 훈련은 아주 무겁게 그리고 파워풀한 동작을 많은 반복 횟수로 진행합니다. 반면 두플레시스가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근비대 훈련과 유산소성 훈련들이죠. 두플레시스가 근비대 훈련을 피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두플레시스는 근육이 많으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되어 빨리 지치게 되고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근비대 훈련을 피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감량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죠. It's not the typical weight training you would see in a gym. It's not too much muscle building. It's more about building strength rather than building muscle. Since I have to stay on my weight loss, to always be able to make weight comfortably, and putting on too much muscle is going to make me slower, make me gas more, and make me use more oxygen when I'm in the fight. 이렇게 두플레시스는 근비대에 최적화된 무게 약 70에서 75%의 무게를 사용하고 10번의 주의를 맴도는 반복 횟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85에서 95%의 무게와 낮은 반복 횟수를 사용하여 스트렝스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So the way we do it, we have to get that strength you would by doing heavy squats or doing heavy weightlifting. 미들급에서 워낙 크고 근육 양이 애초에 많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를 사용해 근비대를 최대한 피해주고 온전히 힘에 집중하는 훈련이 두플레시스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건 꼭 두플레시스가 아니더라도 체급이 나눠져 있는 투기 종목 선수들이 지향해야 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물론 파이터 각자의 신체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체급 안에서의 자신의 몸무게와 근육 양 안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렝스를 낼 수 있는가는 체급이 정해져 있는 투기 종목 선수로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플레시스의 지구력 훈련도 보겠습니다. 두플레시스는 길고 가벼운 유산소 훈련을 배제하는 편입니다. 케이지 안에서는 낮은 강도의 상황이 적고 3라운드나 5라운드 동안 상대와의 강도 높은 그래플링과 타격전이 펼쳐지므로 파워풀한 동작들이 수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무게가 아예 없거나 가볍고 긴 시간의 유산소 훈련 대신 강도가 높고 파워풀한 동작들을 많은 반복 횟수로 진행하는 훈련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두플레시스가 포커스를 맞추는 요소는 파워 엔듀런스라는 요소입니다. 파워 엔듀런스란 파워풀한 동작들을 얼마나 많이 혹은 긴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냐입니다. 완전 에어로빅보다는 쉽게 말해 탄수화물, 약간 글라이콜리틱한 훈련에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Training in general is strength and power endurance focused. We do prioritize that a lot to have strength and power endurance. That burn type training, that anaerobic sort of HIIT training the whole time. We want to maintain power and strength throughout the movements. There's no point being able to maintain a low level of work and power and strength in a fight. You need to be able to maintain a high output of power and strength to the end of the fight. 근데 얘는 딱 봐도 탄수화물처럼 생겼죠. 그래서 두플레시스는 이 훈련들을 어떻게 배치하냐를 봤을 때 서킷 형태로 진행합니다. 스트렝스와 파워 엔듀런스 훈련들이 들어가 있는 서킷 형태인 것이죠. 자, 두플레시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으로 데드리프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중량의 데드리프트를 들어주면서 스트렝스에 집중합니다. 대략 170kg 정도의 데드리프트를 한 번 들어올립니다. 너무 가볍게 들어올리죠.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더블 캐틀벨 스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캐틀벨을 잡고 순간적으로 파워풀한 동작으로 머리 위까지 빠르게 들어 올려주며 첫 번째 훈련이었던 데드리프트와 비슷한 동작을 스네치 동작과 함께 파워풀하게 진행해줍니다. 보통 캐틀벨 스윙과는 다르게 두 개의 캐틀벨을 잡고 중간 지점에서 멈추는 게 아닌 스네치 동작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종목으로 매드볼 슬램을 통해 파워풀한 동작들을 여러 번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즉 첫 번째
데드리프트로 스트렝스에 집중하며 신경들의 모집을 유도한 다음 바로 파워풀한 동작들을 많은 횟수로 반복해 파워 엔듀런스까지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플레시스의 머스큘러 엔듀런스, 즉 근지구력 훈련도 보겠습니다. 두플레시스는 근지구력 훈련으로 푸시업과 로우 동작을 사용합니다. 템포 워크를 통해 신전과 구심 동작을 느리게 진행하며 근지구력을 훈련해줍니다. Some tempo work on push-ups and rows, which is for local muscular endurance. 또한 캐틀벨로 파머 워크 그리고 헤비 맷볼 캐리를 진행해줍니다. 양손 혹은 한 손에 아주 무거운 캐틀벨이나 덤벨을 들어주며 걷는 운동이죠. 이 운동은 파머 워크 전용 바벨을 통해서 훈련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존 존스가 그렇게 하죠. 또한 아주 무거운 매드볼을 들어준 상태로 아주 강한 그립을 유지하며 걷습니다. 이런 타입의 훈련은 완전 풀바디 훈련입니다. 허벅지, 햄스트링, 엉덩이, 팔부터 시작해서 전완근과 손의 그립 스트렝스 그리고 코어 주위에 있는 세세한 안정근까지 훈련 내내 텐션을 유지하며 스트렝스와 머스큘러 인듀런스, 즉 근지구력을 길러주는 훈련이죠. 이 두플레시스가 근비대 훈련을 피하고 스트렝스에 집중한다는 것이 이 푸시업과 풀업에서도 나옵니다. 두플레시스의 푸시업을 보겠습니다. 두플레시스는 푸시업을 할 때 등에 많으면 40kg, 적으면 30kg 정도의 무게 플러스 자신의 몸무게를 이겨내면서 푸시업을 진행해줍니다. 신전 단계 후 아이소메트릭으로 약 3초 동안 버텨준 후 다시 올라오죠. 풀업을 할 때도 무게를 달아주며 약 5초 동안 홀드해준 후 내려옵니다. 저도 두플레시스와 같이 스트렝스, 파워, 플라이어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적절하게 섞어 훈련하기도 합니다. 특히 시간이 없을 때 많이 활용하는데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두플레시스의 피지컬 훈련은 스트렝스와 파워에 집중을 하되 중간중간 카디오 훈련과 근지구력성 훈련들을 넣어주는 훈련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And yeah, we combined our strength with muscle endurance, also with a little bit of cardio work. Always end off or do some cardio intervals in between rounds of strength. 미들급 두플레시스의 신체 조건을 봤을 땐 근비대 훈련들을 피하는 것은 두플레시스의 영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플레시스는 많은 중량의 다관절 운동들과 무거운 것들을 들면서 걷거나 옮기는 훈련들로 안정근들을 더욱더 강화하고 스트렝스에 집중해 온 몸의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해주죠. 또한 푸시업과 풀업들을 할 때 맨몸으로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 게 아닌 무거운 무게를 얹고 신전 후 몇 초 동안 홀드해주며 버티면서 근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특히 캐틀벨을 잘 활용하여 파워에 집중하죠. 근비대를 위한 반복 횟수와 무게는 아예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플레시스는 에어로빅성 훈련들보다 파워 엔듀런스 계열의 훈련, 즉 무게를 빠르게 들어 올려주고 그것을 많이 반복하는 훈련에 집중합니다. MMA는 아나에로빅성 스포츠이긴 하나 에어로빅적인 면도 정말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The reason we don't do too much cardio in our strength sessions is purely because of the way every single training session we do, if you wrestle, if you grapple, if you do stand up, any spot specific training you do, there's already a lot of cardio. So we try to stay away from that. 두플레시스는 여러 경기에서 초반에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초반부터의 러시나 체력 안배를 하지 않아 그런 것도 있고 MMA 스포츠 자체가 파워풀한 동작들을 많이 반복해야 하는 건 맞으나 MMA라는 스포츠의 무산소적 요소에만 집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물론 두플레시스도 당연히 유산소성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볼카노프스키나 리온 에드워즈, 네이트 디아스, 아데사냐처럼 유산소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지 않을 뿐이겠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지컬 아카데미였습니다.